이복 동생인 제가 가족여행을 가도 될까요? 중학생 때 부모님이 재혼하셔서 이복 오빠가 생겼습니다. 오빠는 처음부터 절 존중해주고 잘 대해줬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그러다 오빠가 결혼하면서 새언니가 생겼고 저는 임신하면서 몸이 좋지 않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어요. 통원하는 동안에 오빠가 저를 많이 챙겼는데 신혼을 즐기지 못한 새언니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통원하기 힘들면 오빠를 불러내지 말고 그냥 입원하라더군요. 그 말을 듣고 오빠에게 전화해서 이제 새언니에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와 만나는 걸 피하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가족여행을 간다고 저도 함께 가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가면 새언니가 오빠랑 싸울까봐 빠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오빠에게 전화와서 받았더니 새언니도 찬성했다면서 같이 가자고 합니다. 오빠와 오랜만에 통화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가족 여행을 가고 싶지만 고민이 너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결정이 조카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됩니다. 1년 전에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면서 조카와 살게 됐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조카가 엄마를 찾고 울어서 부모님과 함께 조카의 옆을 지켰습니다. 6개월 후에 조카가 유치원을 다니게 됐는데 그때부터 조카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유치원에 데리러 가면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마트에 가면 애교를 부리고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처음에 저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 당황했지만 아이에게 상처 줄까봐 그냥 넘어갔습니다. 점점 밖에서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제 아이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를 집으로 부르셨고 저를 자꾸 아빠라고 부르면 조카의 기억에 문제가 생겨서 저를 친아빠로 착각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셨어요. 부모님의 말에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조카를 부모님께 맡기고 며칠 동안 혼자 시간을 가지며 고민했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제 뜻을 말씀드렸더니 제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게 옳은 결정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조카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이제 여동생을 대신해 조카에게 사랑을 주는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나중에 크면 모든 사실을 말해줄 거지만 어린 조카가 여동생을 잊지 않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엄마가 저를 싫어하는 걸까요?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엄마는 동생만 예뻐하는 것 같거든요. 동생이 간식을 먹고 있을 때 제가 하나 달라고 하면 왜 동생 걸 뺏어 먹냐고 다그치세요. 그리고 엄마가 마트에 다녀오면 항상 동생 간식을 사오는데 제 건 없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코 과자도 동생이 달라고 하면 그냥 줘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이었는데 웬일인지 엄마가 선물을 사오셨어요. 그런데 제 것만 사온 게 아니라 동생 것도 사왔더라고요. 왜 생일 선물인데 동생도 주냐고 했더니 그런 것도 이해 못하냐고 줬던 선물을 뺏어갔어요. 그날 너무 서운하고 속상해서 펑펑 울었네요. 그럼 동생 생일에 제 선물은 왜 안 사왔나요? 또 제가 엄마에게 다정하게 매달려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제게 웃어준 적이 없고 늘 제게 키우는 게 재미없다고 동생이나 잘 돌보라고 말하십니다. 동생과 다투기라도 하면 이유도 듣지 않고 엄마가 저를 심하게 다그치고 탓하세요. 지금껏 동생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저는 용돈을 모아서 사야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니 너무하다는 생각에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요. 첫째는 다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건가요? 그냥 번호 바꾸고 이사하는 게 나을까요?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예비시어머니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비시어머니를 자주 만났는데 저를 가정부처럼 대하고 막말과 상처 주는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그렇게 집에 가면 울면서 남자친구에게 하소연했지만 남자친구는 중재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참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말을 잘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오히려 저를 욕하며 결혼할 거면 그냥 참으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남아있던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서 집으로 가던 길에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남자친구가 힘들어하니 당장 사과하고 다시 결혼 준비를 하라고 쌍욕을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차단했더니 다른 번호로 문자가 계속 오고 남자친구는 집에 계속 찾아옵니다. 헤어져도 끊임없이 오는 문자와 연락 때문에 힘들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부모님 집에 있는데도 손이 덜덜 떨리고 밖에 나가기 무섭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과의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네요. 평생 아내와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홀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아들이 얼마나 반갑던지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며 음식을 만들어줬네요. 며칠 후에 올라갈 줄 알았던 아들이 한 달 넘게 저와 같이 있길 원했고 그렇게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게 된 아들이 농사를 돕겠다고 해서
농사 지식도 천천히 꼼꼼하게 알려줬는데 일을 배운 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점심만 먹고 시내에 나갔다가 밤에 돌아오고 저녁은 당연히 시내에서 먹고 들어옵니다. 물론 시골이 답답해서 그럴 수 있어요. 도시와 다른 분위기이고 농사도 힘드니까요.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보다 더 힘든 건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농사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둘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죠.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아들이 조금만 참으면 땅 명의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럼 더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고민하다가 날을 샜네요. 농사만 하느라 땅값이니 뭐니 관심이 없었는데 다음날에 부동산에 알아보니 땅값이 많이 올랐더군요. 죽는 순간까지 놀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진작 알았다면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았을 텐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들과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으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다시 집에 혼자 남게 됐는데 왜 이리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네요. 오늘따라 아내가 그리워서 눈물이 납니다. 고아였던 제게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어릴 적에 엄마가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가셨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지셨어요. 할머니 집으로 가게 됐지만 구박을 받게 됐고 결국 할머니는 저를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되어 세상으로 나왔지만 삐딱한 시선을 갖고 사람들을 대했죠. 그런 제가 결혼하고 아기 엄마가 되었는데 다행히도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하셨고 제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주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시어머니께 감사 표현을 하지 못했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점점 불안해져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드렸다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잘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될 거라고, 집에 오면 너와 손주를 많이 사랑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무사히 아기를 낳고 집으로 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엄마처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이용만 당했네요. 동갑내기 남편과 만나 연애하다가 결혼했고 시골로 내려와 농장에서 일하게 됐어요. 몇 년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도시로 돌아오라는 가족의 제안에도 저는 꿋꿋하게 남편과 있던 집을 지키며 농장 일을 하며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를 잘 챙겨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농장 일을 막 끝내고 뒷마당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오면서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됐어요. 농장 명의가 며느리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잘 구슬려서 명의를 뺏고 쫓아내자고 그렇게 대화를 하며 집으로 들어가시더군요. 순간 충격을 받아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게 잘해주셨던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다니 정말 믿기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군요.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가 저녁을 먹고 다음날에 친정의 도움으로 변호사와 함께 시부모님을 만나러 농장으로 갔습니다. 다 들었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시부모님은 끝까지 그런 적 없다고 시침이 떼더군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한 걸 알고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했더니 온갖 욕설을 퍼부은 시부모가 집을 나갔습니다. 평생 농장 일을 해온 제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두렵지만 농장을 팔아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죠? 구박을 견뎠더니 삶이 나아졌습니다. 격리로 일하다가 사장이었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사귈 때는 잘해주더니 임신했다는 말에 바로 차가워지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남편과 잘해보려고 했어요. 아이를 아빠 밑에서 키우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남편은 제게 냉랭하기만 했어요.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도 저를 구박하며 매번 남편 앞길을 막는 놈이라고 비난했어요. 저를 구박하고 괴롭히는 거는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이 커가면서 같이 구박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딸이 7살이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며 공부하고 시험도 보면서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딸과 여행도 다니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시어머니였던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이 반성을 많이 했으니 다시 합치라고 하더군요.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봅니다. 전 남편이 회사 돈을 횡령하다가 걸려서 집안이 망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저와 제 딸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으니 저희 앞길을 가로막는 남편 따윈 필요 없다고, 그러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는 연락이 없네요. 이제 딸과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지낼 생각입니다. 제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제 모든 걸 빼앗으려고 하네요. 제게 평생을 가꿔온 정원이 있습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아내와 함께 관리했고 아내를 잃은 후에는
아내와 같이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자식들이 내려와서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라고 집에만 있으면 더 힘들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를 생각해주는 자식들의 말에 울컥했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내려오기 시작하더니 며칠씩 머물다 가길 반복하더라고요. 제가 외로울까봐 그런가 보다 생각했고, 자식들이 내려올 때마다 고기며 과일이며 시내에 가서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였습니다. 정원이를 도우겠다던 자식들이 몇 달 지나니까 집에 내려오더라도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놀러갔고, 그럼에도 자식들이 집에 있으니 외롭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전에 제가 잠깐 일을 하러 갔었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날이 있었는데, 그때 자식들끼리 거실에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원과 집이 있는 땅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각자 땅 지분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딴 마음이 있어서 온 거구나. 그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왠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내가 부르기 전까지 내려오지 말라고, 혼자 있고 싶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왜 그러느냐고 매달리다가 결국 짐을 챙겨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가고 텅 빈 집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집과 정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정원이 사라질 테고 그럼 아내와의 추억도 없어지겠지. 그 생각에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결국 아내와 가꾸었던 정원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서 유언장을 작성했고, 죽으면 정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부할 생각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네요. 자식들이 떠나 집안이 조용하고 다시 혼자가 됐지만 오히려 지금이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결혼을 계속 준비해도 될까요? 저희 아버지는 건설업에서 일을 하다가 낙상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으셨고 걸어 다니실 때 살짝 옆으로 기우십니다. 아버지는 걸을 때 불편하지만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라 저희 가족은 딱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망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셨고, 남자친구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장인 어른이 없는 상견례는 의미가 없다고요? 남자친구의 격려 덕분에 아버지가 웃으셨고 결국 상견례에 참석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아버지 오시는 모습을 보고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엄청 놀라시더니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되어 죄송하다고 어떻게 다쳤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상견례에서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결혼식장에서 봤으면 기절할 뻔했다고요. 그 말에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웃어 넘기시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말을 가려서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냐고, 왜 그런 식으로 남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느냐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갔어요. 다음 날에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제게 사과를 했지만 그냥 사과한다는 말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온갖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이런 배려 없는 행동들 때문에 남자친구와 결혼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남자친구만 생각하면 결혼하고 싶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님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집니다.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가 중간에서 맡겠다고 말하는데, 결혼하면 남자친구의 어머님이랑 계속 만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아버지께 막말하던 모습이 떠오를 것 같아요. 자꾸만 결혼이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그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하네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명절 당일에 가게 됐는데 그 일 때문에 시어머니께 매일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명절 새벽에 시댁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자마자 일찍 와서 음식해야지 왜 이제 왔느냐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직장에서 야근하고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남편이 안 가면 시어머니가 화내실 거라고, 한숨 자고 일하면 된다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시댁으로 달려갔는데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하더니 남편을 방으로 들여보내더군요. 짜증나긴 했지만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주방 식탁에 가득 음식이 있는 걸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설거지를 끝내고 음식을 다듬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따라 들어오더니 온갖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러는 거다.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일해야 하는 거다. 집에서도 이러고 사느냐고 말하는데 진짜 짜증나서 고무 장갑을 집어던지고 싶더라고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직장을 다니는 건 남편과 합의된 일이고 집안일은 남편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래서 여자가 직장을 다니면 안 되는 거라고, 어떻게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키냐고 화내길래 집안 경조사비와 생활비 그리고 용돈도 제가 드리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게 그렇게 싫냐고, 직장을 때려치우면 속이 시원하시겠냐고 물었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방에서 잠을 자던 남편이 뛰어나와 저보고 방으로 들어가 자라고 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고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께 사과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쉬라더군요. 그날은 시댁에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명절 내내 시어머니께서 저를 외면하시더군요. 명절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한 번만 더 시집살이 시키면 내려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세게 놓았다면서 으스대더군요. 남편의 그런 모습에 웃음이 났지만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는 걸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